안녕하세요. 장호금융 아카데미입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 아연과 영풍과의 쩐의 전쟁, 지분권 확보를 위한 싸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아연 하면 너무나 큰 회사죠. 비철금속업계로서는 세계적인 어떤 그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희귀 광물이 굉장히 귀한데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고, 이 영풍이란 오른쪽의 회사는 이 고려 아연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분율이 한 25% 정도 이렇게 고려 아연을 지배하고 있었죠. 1949년도인가 이렇게 장설이 돼서 이 두 기업은 어떤 본사 건물을 같이 쓸 정도로 굉장히 친한 어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카우 역할하는 가장 돈을 잘 버는 고려 아연 쪽에서는 새로운 신사업에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당을 영풍으로 보내기보다는 자체 성장을 굉장히 원했고 또 우호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영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갈라쓸 수 있으면 내 캐시카우, 정말 살찐 그 송아지가 뺏겨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분 확보를 위해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MBK 파트너스라 그러면은 사모펀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수익률을 굉장히 잘 내기로 유명한 회사죠. 자본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잘 내니까 이 펀드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우량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번에 지분을 확보한 게 바로 5.34%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영풍의 지분과 5.34%, 여기는 5.31로 되어 있지만 영풍 지분이 0.04%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확보한 지분이 보니까 38.47%, 47%가 됩니다. 그런데 고려아연 쪽에서는 고려아연 최 회장과 그리고 우 지분을 다 합치니까 34% 정도가 됩니다. 34%가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 고려아연 쪽에서는 독립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려 하더라도 아직 이 정도 4%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고려아연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 물량을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베인 캐피탈과 더불어서 1, 2% 정도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다 지분이 확보되고 나면은 이 고려아연 쪽에서도 생각하는 지분이 36.4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갭 있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갭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다른 쪽으로 매각을 해서 우지분을 만든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고려아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분이, 고려아연 지분이 10.83%죠. 83%고, 자사주를 소각해서 줄여버리면 8.7%로 커집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사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지 경쟁급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민연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국가 기반 산업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고려아연의 우호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공개 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개 매수는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그냥 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HDS나 아니면은 폰으로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하죠. 그와는 달리 이 공개 매수는 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기간과 수량과 가격이 공포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이렇게 됐어요.
영풍에서 MBK와 연합에서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오늘이 이제 고려 아이언 가격이 주가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래서 66만원에 75만원으로 올리자 고려 아이언 최회장 쪽에서는 83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자 영풍과 MBK 연합이 다시 83만원으로 올리자 그 다음에 고려 아이온 쪽에서는 89만원으로 인상하는 승부수를 띄었는데, 오늘 그 고려 아이온 주가가 재판 판결과 더불어서 87만원에서 89만원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시가보다 흔전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죠. 아니, 시장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격을 제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되지. 골치 아프게 증권사 찾아가서 서류 이렇게 작성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 매수에는 좀 이런 애매한, 미묘한 이런 센시티브한 내용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매수를 하는 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인데요. 영풍과 MBK에서는 지분 확보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 밖에서 일어난 장외 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고려 아이언에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거래되는 것은 공개 매수자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배당소득에 민감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영풍과 MBK를 택할 것인가 고려 아이언을 택할 것인가, 그 당시에 조금 갈등이 좀 있었겠죠. 물론 MBK와 영동의 공개 매수는 끝이 났지만 고려 아이언의 또 자사주 매수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서 고려 아이언의 그 손을 들어준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자기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는데 이게 경영권 방어 목적이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이래서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영풍과 MBK 쪽에서는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자사주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사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 본인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사는 것은 자사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 즉 고려 아이언의 자금을 가지고 고려 아이언의 주식을 사면 그게 자사주가 됩니다. 근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왜 고려 아이언에서 길을 쓰고 매수를 하려고 할까요?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2조 원대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자사주를 가지고 오면 소각해버리면 주주 가치 제고가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100주 있던 게 20주를 소각해버리고 80주가 되었다 그러면 배당도 많이 더 100주에 갈 배당이 80주로 또 올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희소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고려 아이언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풍과 MBK에 갈 물량을 아예 소진시키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저쪽에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소각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또 고려 아이언 쪽에서도 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지 않고 소각하겠다고 공지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소각을 합니다. 근데 자사주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한테 매각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고려 아이언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다 하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 현대차가 만약에 고려 아이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지분 경쟁이 일어났을 때
고려 아연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의결권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이용했던 게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죠. 그죠? 그래서 5지분을 확보했고, 그때는 국민연금도 합병에 찬성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을 막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대 0.35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로 합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금리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 역할도 하는데요. 여기 고려아연의 자사주는 어떠냐? 소각을 해버려서 실을 말려서 그만큼 저쪽에 갈 물량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변동이 생깁니다.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0주가 발행되었을 때 10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소각해 버리고 80주에서 10주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후자가 더 지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수 등 그 다음 우지분을 통해서 어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 영풍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파트너 MBK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분 확보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법원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풍에서 자사주 매수를 반대하는 그 재판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긴 거죠. 그럼 고려아연은 이제 안심하고 자사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지분 확보는 쉽지 않고요.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영풍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을 실을 말리겠다, 그런 작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리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발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 선에서 경영권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또 과반수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고려아연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호의 금융아카데미, 오늘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어떤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